지난 12월 12일 금요일이죠. 대통령께서 요즘 계속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난 12월 12일 금요일에 교육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단고기에 대한 언급이 되면서 그 이후로 근 일주일째 우리 사회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은 1979년 12월 12일이죠. 군사 반란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12월 12일 하면 군사 반란이 있었던 날로 12.12 사태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2월 12일 하면 뒤에서 저희들이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 소위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 또 언론계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역사관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좀 시간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도 계속 여러 이야기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통령의 발언의 진짜 의중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발언에 이어가지고 나온 정치권에서 먼저 정쟁화를 시킨 것 같아요. 이 학문의 세계를. 이 정치권에서 발언한 것들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떤 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심각한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파트로 세 가지를 나눠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나온 분들 잠깐 소개를,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대한사랑의 교육이사인 이완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박덕규 교육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찬하 교육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 그 업무 보고 내용 보셨죠? 네. 지금 그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똑같은 말을 듣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대통령이 과연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박지양 이사장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좀 한번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환단고기가 언급되고 환파가 언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이 그 논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 의도 뭐라고 보는지 박덕규 의원께서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환파를 아느냐라고 물었고요. 그 환파의 개념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해의 환파는 이 주류 역사학계의 학설에 반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환파라고 하고요. 또 이제 협의의 작은 의미의 환파는 그 환단고기를 신뢰하는, 그리고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협의 환파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질문을 했을 때는 환파를 아느냐라고 물었고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환단고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이제 환단고기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말했을 때 이제 협의의 환파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양 이사장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왜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 제야사학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광해의 환파로 뭐 고려국경을 얘기해도 환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사국 시대를 얘기해도 환파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뭐 자신들의 그런 역사학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환파라고 몰아붙이고 매도하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뭐 주로 사실은 그 공격하는 것은 그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어떤 역사왜곡, 식민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비판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두 이제 환파로 몰아붙여서 매도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북아 역사재단의 설립 취지가
중국의 동북 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런 정부 기관의 수장인 이사장이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한국 내 우리나라 내에서 이런 제야사학과 또는 민족사학이라고 부르는 제야사학과 그다음에 주류 역사학과의 그런 간극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실은 뭐 중국, 일본과 역사 전쟁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의 틀이 양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이것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점들, 그런 역사 인식들을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단고기를 뭐 인정하거나 연구할 의향이 있느냐 또는 그 반대의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고 그 역사 인식을 먼저 뭐랄까 확인한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주류 학계에서는 이 환단고기를 논쟁으로 끌고 가서 위서 논쟁으로 사실은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환빠라고 하면 흔히 이제 환단고기에 뭐 깊이 빠진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하를 하는 용어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의의 환빠의 개념으로 몰고 가면서 사실은 지금의 기존의 교과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 역사를 좀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도 모두를 환빠로 몰고 있는 이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야기의 대통령의 업무 지시의 핵심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환단고기의 위서와 진서 논란 뭐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면서 자기들의 기존의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환빠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환단고기를 이슈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보면 박지양 이사장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존의 소위 말하는 제야사학과 학문적인 그런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전문 연구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전문 연구자의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에 저희들이 결론에 다다랐다. 이런 식의 어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물론 뭐 박지양 이사장이 2024년인가요? 작년인가 이렇게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과정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야, 이완영 이사님. 한번 포인트 좀 넣으실까요? 반갑습니다. 이완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발언 후에 이 문제가 이제 또 거론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욱 더 깊은 문제까지 지금 역사 지도까지 지금 이제 시민들이 문제점을 짚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 말 그대로 한단고기 한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사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뭔가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그런 한단고기라든지 있으면 서로 연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이제 또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말 그대로 지금 말하는 이제 강단하고 제야사학의 이제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이제 과연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느냐 이런 즉 질문을 하니까 우리 이제 박지양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협의를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로 더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말이 옳으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자료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이제 강당사하고 제야사학 뭐 그런 용어도 강단이나 제야나 옳은 용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다 수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판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제가 쓰는데요. 지금 이제 강단하고 제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어진 배경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것이 제일 우선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건 뭐 국민들이 알기로는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세금을 가지고 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그런 학술적 연구라든지 이런 쪽의 목적을 가지고
틀림없이 나왔는데 과연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말씀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역사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 강단하고 제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각 차이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이제 좁히려고 많이 뭐 나름대로 연구한 분들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한면에 보시면 2015년 5월에 김학준 이사장님이죠. 동북아 역사대회 제3대 이사장님. 공식적으로 이제 이 자료를 보신다면 이거는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그 있었던 일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강단과 제야 사학자들이 만나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2015년 5월에 이제 여러분들 기사에 그대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저런 이제 모임을 하면서 그때 신백강 원장님이라든지 뭐 이제 홍산문화에 관련된 우시라 교수님 이런 분들 다 출연해가지고 나름대로 역사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강단에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토론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 것이 2015년 12월, 여기에 이제 또 상고사 이제 쟁점에 대해서 서로 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오면서 뭐 역사는 학자들 모이면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진짜 불꽃 튀는 그런 논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어때요? 또 학자로서 손을 잡고 앞으로 대응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그것이 학자들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5년 12월 기사에서도 아주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런 쪽에 이제 기사를 동북아 역사대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사를 그 행사를 평해가지고 기사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또 이제 강단과 제야가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또 학술 토론한 것이, 여러분 보시면 제4대 김호섭 이사장님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분의 이제 철학은 서로 간의 간격이 크더라도 반드시 만나서 학문적 조율을 해야 된다. 연구 성과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판하면서 또 이제 그걸 커버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논리를 이제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6년 3월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조선과 낭낭을 둘러싼 쟁점을 논하다 해가지고 낭낭군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서 아직까지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학술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보면요. 쭉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조법정 교수도 나오셨고, 정인성 교수도 나오셨고, 이런 쪽으로 서영수 이제 단국대 명예 교수까지 이제 나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제 뭐 강단이든 제든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나름대로 지혜를 많이 이렇게 짜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2016년 9월 기사에 보시면 상고사 제3회 상가서 토론회가 또 있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신백강 원장님이 주로 나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박사 이우석 박사가 그때 나오고, 제가 이제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준영 박사, 젊은 박사인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고 전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를 들이대면서 이 고조선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만분한여든지 이런 쪽 토론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은 대단히 뜨겁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진행된 기사거리가 이렇게 9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16년 12월에 또 이제 보시면 9월, 12월 아주 뭐 369 해가지고 뭐 석 달 만에 한 번씩 정도 이제 김호섭 이사장님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12월 기사에 여러분들 여기 보신다면 상고사 쟁점 중에 낭낭군 관련된 내용, 그런 쪽 내용이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렇게 뭐 공석구 교수도 나오셨고, 보시면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대단히 뭐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서도 이제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꾸준히 이제 이렇게 진행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제 동북아 역사대는 제5대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요. 김도영 이사장님입니다. 아마 이분이 연세대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취임을 하고 했는데 취임하는 이제 공식적인 기사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이 상고사 부분에서 유사 역사학에 휘둘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동북아 47억 동북아 역사 지도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뭐 그 기사를 언급하면서 4, 5년 동안 동북아 역사 재단의 연구가 전부 다 외풍에 맞아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됐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합니다. 뭐 우리나라 국회에서 다 이제 이야기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독도가 없고 모든 거 다 이제 아시죠? 그런 지도가 폐기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등장하셔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사업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제후에 있는 부분처럼 상고사 부분에서는 유사 역사학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모임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5대 이사장님 2017년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결국은 옆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2017년 11월부터 지금 올해 2025년 12월까지 지금 연락 두절입니다.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이것을 다 봤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는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하는데 틀림없이 지금의 이제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뭐 본인의 임기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임기를 하신 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이 재야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를 했다. 그런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보고를 올렸는데 제가 본다면 어때요? 잘못된 보고죠. 왜? 지금 몇 년 동안 연락 두절입니까? 말 그대로 유사역사학이라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유사역사학하고는 단절한다. 시민사학을 유사역사학이라고 아예 언론에 아예 배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폐기된 47억 지도를 다시 살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걸 통해서 지금 시민들하고 역사논 이게 말 그대로 그동안 건전하게 이루어졌던 모든 모임이 끝났는데 왜 이 탓을 시민들께 돌리냐 말이죠.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분노한 것이 뭐냐면 탓을 하려면 이 사람이 먼저 했지. 왜 우리 시민들이 말이지 거기에 호응을 안 해가지고 마치 지금 뭐 하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 거짓 보고를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떡합니까? 진짜 뭐 유사역사학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본다면 진짜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잠시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북아 역사재단 박재양 이사장의 업무 보고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뭐 소득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발표한 대로 사실은 2017년, 16년 그리고 16년까지 진행됐던 이런 얘기들이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취임한 김도영 이사장으로부터는 지금까지 어떤 협의도 학문적인 토론도 학술 연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취임사를 보면 분명히 기존의 소위 뭐 재야사학과 강단사학이라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지금은 학교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역사학은 좀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연구 결과라든지 논문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사 연구 휘보 여기에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학문 권력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학자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한 반영이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뭐 소위 시민사학 또는 뭐 재야사학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학계나 또는 시민단체나 또는 일반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도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많은 자료들이 그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과서가 너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재야사학이라는 말로 호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태 때문에 어제 몇몇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앞에서 시위를 좀 했습니다. 그 시위 현장에 다녀왔던 박찬하 교육위원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어제? 현장의 분위기가? 네, 어제 저는 대전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 동북아 역사재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민족진영 시민단체들이 와 계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이완영 이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거짓 보고에 분노한 그런 시민단체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있는가, 친중사관에 옹호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일사관에 협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느 나라 기관인가라고 하는 것에 분노한 역사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역사주권이라든지 또 사단법인 대한사랑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오셔서 저 위에 보면 보이시잖아요. 동북아 역사재단
건물 앞에서 저희가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성토를 하시고 성명서를 발표를 하시고 함께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각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역사 침탈 방관하는 동북아 재단 각성하라라고 하는 대표 문구와 더불어서 저희가 한 1시간 30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시위를 하였고요. 이번 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 진영의 시민단체들은 일회성 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 또 공개 질의서 제출, 그리고 전국의 순회 강연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어제 그 동북아 역사재단 측에서 뭐 어떤 한 사람의 관계자라도 나와서 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때가 저희가 이제 11시에서 12시 반 정도가 되는데요.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어슬렁 나오는 그런 직원분들은 좀 있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주요 쟁점이 되는 그런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단체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그런 어떤 그 피토하는 심정으로 거기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관계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가 좀 좁아요. 도로가 좁아서 시민들도 이렇게 지나기에 좀 버거운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뭐 50여 명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것이 그 좁은 공간에서의 시위 때문인데요. 다음에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회와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해서 만나고요. 저기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공개 토론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뭐 방송에서도 지금은 편파적으로 한쪽만 나가서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그런 여론들이 댓글에서 보이거든요. 그것을 감지하신 곳이라면 우리와 같은 분들을 저희와 같은 분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어제 현장에는 없었지만 지금 어떤 한 사람도 나와가지고 어떤 의미로 시위를 하는지를 귀담아 듣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의 태도다. 그 태도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뭔가 역사재단에 그 항의하고자 시위차 그 자리에 방문했으면 뭐 때문에 왔는지, 예? 최소한 무슨 과장이 됐든 뭐 담당자가 됐든 누구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말에 호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뭔가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 이게 과연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그것도 역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태도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어제 시위 현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박지향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지향 이사장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제가 보여드린 그 PPT 한번 보시죠. 지금 박지향 이사장은 작년 2024년 3월 12일에 취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작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게 신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라고 만든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한번 자료를 보세요.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 음식 좋고 가깝게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것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자기 연민과 한의 역사가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으니 역사인식을 강요하지 말자.
여러분 이걸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그 과연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일본이 과연 과거 역사에 대해서 또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울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라고 만든 역사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사람이 적임자인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중국과의 역사 관계 속에서 고대 유물을 가지고 네것 내것 주장하여 싸우는 시각을 찬성하지 않는다. 공동의 유산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로서의 생각이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공동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까 과연? 특히 동아시아에서 우리와 중국, 일본 이 3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 3국의 역사는 선의의 경쟁도 있었고 또 반목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경쟁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공동의 유산으로 바라보자고 얘기를 합니까? 과연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서 만든 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연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조선 역사를 비롯해서 고대 모든 역사들이 다 중국의 지방정권의 역사라고 규정을 해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질타하고 또 질의하는, 질문을 하는, 업무 지시를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환파 타령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번 보시죠. 이왕 동북아 역사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그 국책기관 중에 역사 3대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과 또 하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분은 또 누굽니까? 지금 제가 자료 보여드리듯이 이분이 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 그 선조들의 그 피땀 어린 수학을 수탈해 간 것을 두고 수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수탈이나 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왜 포기하지 못하냐? 수출이라는 표현을 바꾸자. 자신의 일제 비판 논리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 교육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 논리로 이루어진 교과서의 일제 비판에 대해 과연 세계인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대단히 본인은 세계화 시대의 합리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고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말 그대로 한국학을 제대로 연구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지금 한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한류 팬들이 몇 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사학계의 현실인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위원장, 지금 몇 년 전에 그 홍범도 장군 육사 교정에서 흉상을 옮기고자 하는 게 대단히 또 이슈가 됐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 존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른쪽에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할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여권이에요. 거기에 보면 러시아에 들어갈 때 그 목적과 목적을 뭐라고 썼습니까? 고려 독립이라고 썼어요. 이분이 공산주의자이냐 아니냐, 이거는 독립운동을 위한 방편의 문제지 이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북 분단 이후에
프레임을 가지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그분의 이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사상이고 이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당시를 판단해 가지고 공산주의자다. 그분이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무장투쟁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 그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의 자신의 그 짧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여러분 지금 시민들 여기 오늘 지금 유튜브에 몇 명이 지금 와서 보시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동북아 역사재단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계속 뉴스 나오는 독립기념관 관장,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책임지는 이 기관장들이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단순히 환단고기가 위서냐 진서냐의 그런 프레임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또 대통령께서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것은 단순히 환단고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지를 질타한 건데 지금 정치인들 또 언론계에서 본질을 왜곡해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박지양 이사장이 대답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전문 연구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덕규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 좀 전에 소개하신 그 박지양 이사장의 말 중에 그 뭐 일본의 과거 반성을 안 했다라는 역사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한 내용이나 이 부분이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댓글에 이제 일본인이죠, 일본인 뭐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과 우리나라 이제 사람과 이제 토론이 벌어졌거든요, 댓글로. 근데 그때 일본인이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박지양 이사장이 했던 말과 그 일본 극우 그 친구의 말과 똑같은 게 놀랍고요. 두 번째 이제 공동 유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 고구려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북공정으로 사실은 왜곡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뭐 학계에서 일부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고구려사를 중국과 일본이 서로 나눠 쓰자라고 하는 일사양용론이 있거든요. 그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은 우리 조상은 뭐 고구려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일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논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얘기했다는 게 좀 충격이고요. 그다음에 박지양 이사장의 그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했는데 설득력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말이 제가 뭐 논문 연구집을 찾다가 2013년에 박양식 지금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과거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이제 랑케라고 아실 겁니다. 독일에 실증주의를 공부하면서 제국 대학들에서 훈련받지 않은 역사가들의 작업을 비전문적인 것으로 낙인 찍고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차별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식민사학자들이 이미 100년 전에 썼던 그런 방법입니다. 자신들의 뭐 어떤 근대화된 연구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학설이 되고 나머지 지금까지 어떤 전통적인 역사 방법론은 다 이제 잘못된 것으로 낙인을 찍는 그래서 그런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한 방편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실증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뭐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료에만 집착하는 편협한 길을 선택을 했고 또 이 실증사학의 과학성이라는 것은 논쟁의 과정이 없이 피상적으로 외치는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실증사학의 과학성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역사 연구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성을 쌓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한국의 실증사학은 식민주의 사관의 극복을 주장하지만 실제 파고 들어가면 식민주의 기획에
그 식민주의 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면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뭐 12년 전에 이런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가늠할 수 있는데, 이 전문 연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은 지금 뭐 한파 논쟁이라고 하는 그 뭐 제야나 또는 민족이나 이런 시민 사학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발언권 또는 어떤 학설 자체를 완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뭐 그 학문의 세계는 다양하죠. 다양한 학문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역사라는 부분은 아무리 그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주 연구의 주체이겠지만 역사만큼은 그 모든 국민들의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그 한 국가의 구성원들의 삶의 총체를 기록한 것이 역사인데, 거기에 누구는 그 연구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고 누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전문적으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의 그런 연구를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제 앞에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몇 종을 제가 앞에다 놨는데 이 역사 교과서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들 지금 우리나라 검인정에서 8종 8종에서 16종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를 매년 그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사실 이번 고대사 논쟁이 물론 많은 얘기가 좀 주목이 되고 있지만, 이 고대사 부분이 300페이지, 한 330페이지 되는 교과서에서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기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구분한 걸 보면 근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을 통한 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대를 구분을 해가지고 전근대라는 표현으로 한 파트를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단군조선의 건국에서부터 조선 강화도 조약까지 그 몇천 년의 역사를 단 한 30여 페이지, 80여 페이지 정도까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분량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상고사는 그 중에서도 결국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도 서술의 어떤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 볼 때 사실은 많은 새로운 연구들이 강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소개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